자, 이번 시간은요. 자기주도 학습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액트 프로그램이 이제 시작이 되고 본격적으로 2월에 진행이 되는데 다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우리가 수험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수험 목표는 당연히 시험 향상을 통한 성적 향상을 통한 합격에 있습니다. 뭐 대학을 합격하든 전문 자격증을 합격하든요. 반드시 성적 향상이 돼야 돼요. 그런데 문제점들은 내가 공부를 하지만 성적은 너무 다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거죠. 똑같은 공부를 하지만 동일한 시간, 뭐 시간도 많고 어느 정도 적정하게 하고 교재도 하고 강의도 이루어지는데 성적은 달라. 그죠? 이거는 습득한 지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 대안이 뭐냐? 대안을 저는 자기의 어떤 학습한 내용들을 스터디 카페에서 관리를 좀 받으면 훨씬 더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서 수험이라는 장기 레이스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데 그 프로그램, 액트 프로그램의 어떤 취지가 있다. 자,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알지만 이 학습자 입장에서는 이 자기주도 학습이 필요하다는 걸 좀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이유는 공부에 있어서 자기주도적으로 했을 때랑 소위 남이 시켜서 타인 주도적으로 했을 때랑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가 수동적으로 강의만 듣는다고 해서 성적이 안 오르는 이유는 자기주도 학습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례를 하나 들자면요. 자, 흡연. 자, 흡연하지 말자. 당연히 자, 흡연을 할 때도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항상 담배 피우면서도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올해는 끊어야 되는데. 근데 끊지 못해요. 자, 두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이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금연을 유도하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흡연에 대해서 심각성에 대해서 경고를 한다 이거죠. 자, 흡연을 계속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손상 뭐가 있죠? 목에 구멍이 뚫려 혹은 임신해서 약간 태아에 좀 심각한 뇌 손상이 일어나 그죠? 그런 등등의 끔찍한 사진 등을 보여줍니다. 실제적으로 담배 가게 보면 이런 끔찍한 사진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에 있어서는 뭐 성기능 저하 이런 것까지 보여줘요. 굉장히 끔찍한 사진이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담배를 핀다. 이미지를 보다 보면 별로 끔찍해 보이지가 않아요. 어느 순간. 자, 그럼 두 번째 방법은 자, 흡연자에게 금연할 수 있다라는 효능감. 그 가능성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금연할 수 있어. 그런 효능감과 가능성을 심어줬을 때 실질적으로 이 실험 결과는 그 금연 성공률이 두 번째, 두 가지 방식 중에 성공률 높은 거는 요 두 번째였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주도 학습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높죠. 즉, 자기주도 학습을 안 할 때 너는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학습을 할 때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그 필요성, 가능성, 효능감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거를 하기 위해서 자, 다음에서 자기주도 학습과 타인주도 학습의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것도 실험 결과입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자, 엄마가 이제 집에 가면 맨날 하는 잔소리가 있죠. 너 집안 청소해라. 사실 집안 청소를 자기 방 청소를 자기가 해야 되는 건 누구나 알고 있고 청소를 하려고 했던 생각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의 잔소리를 딱 듣는 순간 청소가 하기 싫다 이거지. 갑자기 싫어져. 왜 그런지 몰라. 이유는 모르겠어. 그냥 그 잔소리 때문인지 갑자기 청소할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자, 자기주도 학습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해. 누가 남이 시켜서 하는 공부가 타인주도 학습이라면요. 그 타인주도 학습은 공부 실행에 대한 거부감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공부 실행에 대한 거부감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당연히 공부에 대한 동기 형성은 낮을 수밖에 없죠. 타인주도 같은 경우는요. 그 다음에 공부 인지법이에요. 이 능동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이 능동성, 인지, 그것 자체도 타인주도 학습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자기주도 학습은요. 이 표에서 보면 자, X축이 공부 실행 거부감이죠. 공부 실행 거부감이 자기주도 학습은 당연히 낮겠죠. 공부 실행 거부감은 낮을 수밖에 없죠. 공부 동기도 본인이 셀프로 모티베이션을 계속 지속적으로 주기 때문에 공부 동기에 대한 형성 강도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에 대한 인지법 Z축을 봤을 때도 자기주도 학습법, 즉 공부 인지법 설정에 있어서의 능동성도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3차원 도형에서 자기주도 학습은 표시를 한다면 어디에 위치해 있다? 기억의 위치 표시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예. 여기에요. 자기주도 학습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거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액트에서 어플라이에 있어서도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자, PDF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용하기예요. 적용하기. 근데 먼저 공부를 할 때 자, 이런 동기도 부여돼야 되잖아요. 목표 설정도 해야 되잖아요. 첫 번째 방법은 플랜이에요. 플랜. 자, PDF는 플랜이고 D는 두고 F는 피드백이에요. 피드백. 자, 플랜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죠? 자, 액트 프로그램에서는 처음에 액트 이제 적용하기 단계에서 PDF 형식을 적용하는데 첫 번째 플래닝, 계획하기입니다. 계획은 크게 두 가지예요.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다음에 1일, 계획표를 작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D-Day,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 그럼 시험에 맞게끔 그 D-Day 설정을 한 다음에 시험 계획표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걸 해야 되는 이유는요. 아까 자기주도 학습의 특징 세 가지에서 공부 실행에 대한 거부감, 공부의 인지법, 공부 동기 형성 등에 있어서 이러한 자기주도 학습의 특징을 유지하기 위한 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이 습관이 강할수록 자기주도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동기가 높을수록 자기주도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 긴급하죠? 긴급할 때, 긴급할수록 자기주도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것은 뭐다? 공부를 함에 있어서 소위 파이팅 넘치는 투지를 불러일으키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도 우리가 공부 계획을 사전적으로 먼저 세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계획을 세우면서 공부 전략을 수립하고요. 공부를 해야 되는 어떤 동기를 부여하고 투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랜 과정을 거치고요. 그 다음에 실천을 합니다. 계획만 세우면 안 되죠? 실제 적용을 해야 돼요. 실제 적용을 하고 적절한 상벌 제도도 도입돼야 된다. 그죠? 공부를 했을 때에 대한 리워드도 있으면 동기부여가 더 잘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이에요. 자, 개별 면담 등을 하겠죠. 근데 이 피드백에 대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한 주에 대한 결과물이어야 됩니다. 근데 시험 결과일 수도 있겠죠. 시험 결과에 있어서는요. 시험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목표했던 점수를 도달했으면 다행이고 도달하지 못했어. 그럼 실패했으면 실패한 이유를 생각해보고 그런 것들을 분석해야 됩니다. 점검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그러한 피드백을 통해서 공부에 대한 전략을 다시 한번 수립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학습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뭐라 그랬죠? 바로 까먹는 겁니다. 망각이에요. 망각. 자, 배움은 학습이다. 수험도 이러한 학습 과정의 반복이다. 즉 배우고 익히는 과정에 있다 이겁니다. 수험은. 다만 문제는 배워서 익히는데 왜 익혀야 되냐면 배우는 것들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죠?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망각 방지를 위해서 어떤 인지 전략을 세워야 된다. 복습에 대한 적절한 주기를 설정하는 등과 같은
이러한 망각, 방지를 위한 인지 전략이 제시되어야 됩니다. 즉 다시 강조드리지만 배워서 익힌 정보를 상실하는 것이 망각이라면 효율적인 학습이란 뭐다? 머리에 입력된 정보를, 즉 학습된 정보를 망각으로부터 지키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있어야 된다 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우리가 먹을 때도 마찬가지다. 공부라는 코스 요리.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레스토랑에 갔어요. 고급 요리가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메인 디시가 나오기 전에 약간 맛보기용으로 에피타이저가 나오죠. 에피타이저. 그 다음에 메인 디시가 나오고요. 그 다음 과정은 뭐 디저트가 있죠. 그 다음 과정은 이제 소화를 하겠죠. 먹는 걸 소화를 합니다. 에피타이저가 있고요. 메인 디시 잘 먹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에피타이저를 먹고 메인 디시를 먹고 디저트를 먹고 소화하는 과정을 공부에 비유를 했을 때 예습, 그 다음에 수업, 그 다음에 복습 요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공부라는 코스 요리. 예습은 뭡니까? 맛보기다. 에피타이저다. 그러니까 예습 과정을 거칠 때는 최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죠? 그래서 예습 단계에 있어서는 너무 꼼꼼하게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예습에 대해서는 좀 아침 수업 시간이라면 자습 시간 3분, 뭐 수업 사이, 뭐 쉬는 시간 등이에요. 그래서 수업 교재를 한번 쭉 훑는다는 느낌으로 뭐 제목, 소제목, 그 다음에 주요 개념, 굵은 글씨 위주로 좀 흥미를 유발시키는 단계다. 그 다음에 수업에 들어가죠. 수업은요 메인 디시와 같다 이겁니다. 수업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양의 정보를 획득하려 노력해야 돼요. 노트 필기를 필사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요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메인 디시를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디저트 단계는 공부에는 없어요. 복습은 디저트 단계는 아니에요. 공부는 무슨 단계예요? 복습은 무슨 단계다? 자기가 습득한 지식을 제대로 소화시키는 단계가 바로 복습입니다. 중요도로 따지자면 예습이 별 하나라면 수업은 별 2개고요. 복습은 별 3개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복습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공부의 마지막 단계다. 필수적이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단계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예습과 수업과 복습을 공부를 하는 과정이라고 봤을 때 중요도 보시고요. 언제? 이건 짜투리 씨가 이용하는 거죠. 어떻게? 그죠? 뭐 그림, 뭐 제목, 굵은 글씨. 흥미를 유발하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수업. 중요도는 별 2개입니다. 그죠? 수업 전체. 인터넷 강의는 포함이겠죠? 인강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세부 내용을 최대한 축적을 한다 이거죠. 세부 내용을 최대한 축적해낸다. 예습한 과정에서 큰 틀을 예습해서 왁구를 잡았으면 최대한 연결시키는 작업을 한다. 목표는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 거예요. 모르는 걸 배우는 건 학이죠. 학. 배울 학. 그죠? 복습은 습입니다. 습. 익힌다는 거예요. 어떻게? 중요도는 별 3개고요. 제일 중요해요. 자, 복습 주기 말씀드렸죠? 당일 복습. 쉬는 시간 5분. 하루 수업 종료 후에 한번 전체적으로 오늘 공부한 내용들, 강의를 나갔던 거 한번 전체적인 내용으로 한번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 전에 한 번 더 상기시키고, 그 다음에 주말에 몰아서 한 번 더 보고,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능동적으로 내용을 조작하고 이해 여부를 확인한다. 그 다음에 반복을 한다 이거죠. 무의식적인 암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학습. 자, 우리가 사자성어로 학여 역수라는 게 있습니다. 학문을 하는 것은 학여. 학문을 하는 것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다라는 사자성어예요. 즉 학여 여수는 물의 흐름대로, 학습은 물의 흐름대로는 게 아니라 물의 흐름과 역행하는 과정이다. 그죠?
그러니까 물의 흐름이 망각이라는 거죠. 이 망각과 역행하여서 좀 괴로운 작업이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 망각의 세기를 이겨내고 목적지로 향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수험입니다. 수험, 학습의 과정이에요. 즉 학문을 하는 일의 달성을 위해서는 망각을 이겨내야 된다. 망각을 이겨내야 이제 학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도 예습, 복습 전략을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제가 이제 코칭 같은 걸 할 때도 복습 주기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제 멘토링을 통해서 에빙 플래너라는 그런 스터디, 그 플래너를 통해서 제대로 복습을 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을 받게 됩니다. 점검을 받게 된다. 그래서 학여역수다. 수험은 학여역수다 보시면 돼요. 자, 변화하기죠. 자, 나쁜 습관 수정해야 되네요. 이런 것들을 수정해야 된다. 자, 절대적인 공부 시간 하루에 10시간, 한 주에 60시간 정도. 그죠? 한 달에 280시간 정도의 공부를 해내야 된다. 예. 절대적인 공부 시간이에요. 순 공부 시간, 밥 먹는 시간 빼고, 그죠? 자는 시간 당연히 빼고, 점심 저녁 시간 다 뺀다. 그다음에 강의에만 집중하고 복습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그죠? 복습 시간도 10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 3시간 정도도 할애할 수 있다. 예. 굉장히 복습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한된 시간에 실전 문제풀이를 할 때도요, 여러분, 막상 실전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즉 제한된 시간에 문제풀이 20문제, 30문제를 뭐 50분 안에 못 풀어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전 문제를 소홀히 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학습 무기력에 빠질 수도 있고, 매너리즘이죠. 그 다음에 몰입을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학습 무기력이에요. 학습된 무기력을 제거하자. 이게 포솔트 강제 수용 실험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포솔트 강제, 이 포솔트라는 이제 사람 이름인데요. 이 물 안에, 수조 안에 물을 넣고요, 실험용 쥐를 빠뜨립니다. 그럼 처음에는 쥐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이 수조통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왜? 굉장히, 왜냐면 살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됩니까? 안 돼. 빠져나올 수 없어. 계속 미끄러져. 그럼 어떻게 됩니까? 꼬르륵 꼬르륵, 그죠? 물에 빠져나올 생각 자체가 없어요. 이게 무슨 단계? 무기력 단계입니다, 여러분. 무기력 단계. 결국 낙담에 빠진 쥐는 어떻게 됩니까? 무기력에 빠져서 더 이상 수조 안에서 탈출하려는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는다. 이게 뭘 시사하냐 이거죠. 자, 이거 솔직히 이건 장수생들 수험에 있어서도 이런 현상이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반복적으로 시도하지만 계속해서 실패하면 결국에는 점진적으로 무기력에 빠지게 된다. 무기력을 학습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새로운 것에 도전하거나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고 하는 의지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공부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학습된 무기력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실험용 쥐처럼 말이죠. 이런 학습된 무기력을 우리가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제거.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학습된 무기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거는요, 난이도도 좀 낮추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신감을 점차적으로 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긍정적으로, 자, 일단 생각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긍정을 학습하는 것처럼 공부도, 자, 자기가 목표를 세울 때 조그마한 성공을 느낄 수 있는, 작은 성취를 느낄 수 있는 목표를 세우고 그 과정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좀 해야 됩니다. 그 계획 자체를 최대한 성취 가능한 실제적인 계획을 좀 세우는 게 좋다, 이겁니다. 자기가 무기력에 빠졌다? 일단 오늘 성취할 수 있는 것들부터 계획을 세우고 그런 과정에서 그 어떤 성취감, 자신감을 회복해 가는 그 과정을
과정에서 보람을 좀 느껴야 된다 이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포모도로 기법이다. 포모도로. 자, 이거 뭐예요? 주로 이제 과업을 실행할 때 나오는 거예요. 자, 포모도로 기법이라는 것은 하나 요령일 수 있어요. 먼저 집중에 방해되는 것들을 싹 다 제거하고요. 할 일 리스트를 적고요. 딱 25분만 집중하자 이겁니다. 네, 과업에 집중해요. 그 다음 25분 집중했어요? 그렇게 긴 시간 아니죠. 그러면은 보상을 준다. 5분간 휴식 이거예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무리하게 야 2시간 집중하지 이러지 말고 딱 25분 타이머 설정하고요. 내가 25분에 대한 어떤 목표를 달성했을 때 요때 한번 집중하자.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5분 정도의 휴식을 할 수 있는 보상을 주자. 이거를 반복하자 이겁니다. 자, 공부를 할 때도 딱 25분간에만 공부에 집중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요. 보다 학습된 무기력에서 벗어나기가 쉽다. 즉, 공부를 진행하기가 보다 수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집중한 대가로 보상, 즉 휴식 등의 형태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포모도로 기법을 학습된 무기력에 적용하면 좋다 이겁니다. 다만 공부를 할 때 5분 휴식 단계에서 자 5분 볼 때 뭐 휴대폰 사용 이런 거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저 5분 동안 휴식을 하면서 뇌를 좀 쉬라는 데 의미가 있지. 핸드폰 보면서 또 핸드폰을 보고 있다? 이건 쉬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피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자 공부 방식도 좀 조정해 보면 좋다 이겁니다. 자 몰입을 못해요. 이거 문제죠. 네. 몰입 상태 그래프 이론을 지금 칙센트미하이라는 사람이 제시를 합니다. 자 우리가 과제에 대한 난이도가 높고 그죠? 자, 몰입에 대한 변수예요. 과제에 대한 난이도와 그것을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그 실력에 대한 정도에 따라서 몰입 단계에 도달한다 이겁니다. 즉, 몰입에 빠지기 어려운 상황은 당연히 공부 과제 자체는 높은데 실력이 낮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실력이 낮고 업무, 즉 공부에 대한 그 과제에 대한 난이도가 높으면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다. 걱정을 느낄 수밖에 없다. 자, 두 번째 상황은요. 공부에 대한 과제는 낮아요. 난이도는 낮는데 그 과제에 대한 실력이 높아. 그죠? 그럼 뭘 느낍니까? 공부를 하면서 느긋함.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권태를 느낀다. 느긋함. 연애할 때도 우리 권태기에 빠졌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왜냐면 긴장이 없어. 너무 쉬워 이거죠. 너무 쉬운 여자, 너무 쉬운 남자 별로 매력이 떨어져. 권태기, 그죠? 느긋함 이런 거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어떻게 각각의 경우에 이런 조정을 해야 되냐, 조정할 수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몰입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식으로 자 몰입 사이클을 유지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각성 단계 가, 나, 다. 자 지금 운전을 할 때 자 보세요. 과업 수행자가 항상 몰입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공부를 진행할 때 학습자의 실력이 상승이 되면요, 상승한 효과와 과제의 난이도가 자 실력이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과제에 대한 난이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즉 자신감 상태에서 위치가 조정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쌓였어. 이게 뭐예요? 몰입 단계에서 나에서 다 단계로 약간 하강할 수 있다는 거죠. 실력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과제에 대한 그 난이도는 낮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신감 단계에서 됐을 때 바로 어때? 바로 그 자신감을 느꼈을 때 과제에 대한 난이도를 좀 높일 필요가 있다. 즉 나에서 다로 단계 갔을 때 다 단계에서 다시 가 단계, 즉 배움, 학습 단계로 이동시킨다는 겁니다. 가 상태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력이 또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몰입의 단계로 가는 거죠. 나 상태로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나 상태로. 이러한 과정이 반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몰입을 잘한다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몰입 단계에서 자신감 단계로 그 다음에 다시 각성 그리고 다시 몰입 요 순환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과정이거든요. 가에서 나로 나에서 다로 나아가는 과정은 공부를 하다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양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 단계에서 요 가 단계로 나아가는 요 과정이 중요한데요. 요 단계에서 약간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과제에 대한 난이도를 높여주는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 있어요. 점수를 봤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자신감을 얻었다면 조금 더 높은 킬러 문항이라든가 높은 문제, 난이도가 높은 레벨이 높은 문제를 푸는 그러한 의도적인 조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지금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자기주도 학습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몰입에 대한 필요성까지 보고요. 중요한 거는 가르치는 방법. 이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거 잘 안 해요. 그죠? 자, 가르칠 수 있어야 진짜 지식입니다. 설명하지 못하면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니에요. 멘토링 통해서 직접 설명하도록 제가 유도를 해드리는데 자,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냐 이거죠. 내가 남에게 설명할 수 있으면요. 자, 당연히 이해도는요. 향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해한 내용을 남에게 설명하려면 그 주제를 깊이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어떻게 보면 기억력이 강화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그 정보를 반복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기억력은 강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비판적 사고 혹은 논리적 사고 능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왜?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질문에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판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가 늘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자신감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감. 남에게 설명하게 되면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수업 외적으로도 의사소통 능력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런 능력과 피드백. 중요한 건 피드백이겠죠? 어떤 피드백을 받을 거 아닙니까? 멘토로부터. 그러면 그 설명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으면서 역시 나의 이해도를 점검할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액트 프로그램에서의 T는 가르치기, 즉 설명하기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멘토링 과정에서 체크리스트들을 마지막으로 설명 한 번 더 드리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이제 매주 1회 이제 직접 대면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학습자들은요. 주간, 1일, 요 시험 계획표 등을 실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시험 결과가 있으면 여기서 시험 결과는 뭐 제가 제공하는 자체 평가일 수도 있지만 뭐 중간고사일 수도 있고요. 기말고사일 수도 있고요. 모의고사일 수도 있고요. 그럼 시험 결과에 대해서 취약점을 분석한다. 즉 시험 결과를 분석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취약점이 어디냐? 이 시험 결과를 통해서 한번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오답 노트 혹은 개념 노트를 정리를 하고 있는지 자 오답 노트에서는 내가 왜 틀렸는지를 확실하게 기록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왜 정답인지 어떻게 해야 정답인지 그 오답된 문제를 어떻게 해야 정답 처리가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어떤 쟁점에 대한 개념 설명이 당연히 개념에 대한 이해가 선제적으로 요구되겠죠. 그 다음에 오답 처리를 함에 있어서도 제가 why, how 식의 방식으로 계속 물어볼 거예요. 이게 왜 틀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정답이에요? 이런 식으로요. 그런 걸 설명할 수 있어야 이 문제에 대한 보다 확실한 이해가 되는 겁니다. 확실한 자기께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관련 쟁점을 설명할 수 있는지도 확인을 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논술형입니다. 논술형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그 뭡니까 약술식 논술형에 있어서의 작은 쟁점이 되는 쟁점을 제대로 못 썼다. 그러면 그 쟁점을 물어보는 거예요. 말로써 설명할 수 있도록 계속 그 암기된 사항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드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순공부 시간 당연히 확인하겠죠. 네, 공부 시간 채우지 못했으면 그 이유를 소명해야 되는 거죠. 소명해야 된다. 그 다음에 복습 주기. 이거는 기계적인 거예요. 에빙 플래너를 통해서 당일 복습이 됐고 3일, 7일, 그죠? 14일, 30일 이런 식으로 적절한 복습 주기에 맞춰서 공부한 내용들이 복습을 됐는지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게 된다. 자, 어쨌든 지금 액트 프로그램이 신청을 해주시면 한 달은 최소 한 달은 무료로 멘토링과 여러 가지 학습 어떤 관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분명한 건 더 늦기 전에 올해 정말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함께 해주시면 분명히 올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함께 그런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